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몬스터짐, 이번에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 해설로 이제 함께하게 된 길세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짓수 씬에서 핫한 주성현 선수를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 시합 전에 비대면 인터뷰를 하고자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응해주셔서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름은 주성현이고 나이는 22살이고 지금 현재 운동하는 곳은 김희생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있는 빅터 아카데미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빅터 아카데미면은 이제 크리스킴 계열이고, 그쵸? 네, 계열은 크리스킴 계열입니다. 네, 그 김희승 관장님한테 직접 이제 승급을 받고 배우고 계신 건가요? 승급은 김희생 관장님한테 받진 않았고 제가 원래 다른 골든 라이온이라는 팀에서 성희용 관장님 밑에서 운동을 하다가 경기도에 남아 있게 돼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골든 라이온이라는 팀이 수도권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네. 골든 라이온이라는 팀이 경남 쪽에 있는 팀 맞나요? 네, 제가 원래 부산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성형 관장님이 체육관을 서울에 차리셔서 제가 사범으로 왔다가 좀 어떻게 잘 되지 못해서 그냥 접게 되고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경기도로 넘어와서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경기도에는 이제 뭐 연구라든지 생활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가족이라든지. 가족들은 다 부산에 있는데 제가 여기 회사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데 여기 또 대표님이 주짓수를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네, 저한테 이제 운동하는 것도 월요일 금요일에 선수부 가는 것도 일을 안 하고 선수부 가게 해주시고 좀 운동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편. 지금 네, 운동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뭐 밥, 음료 그런 거 다 많이 해주십니다. 되게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 대표님을 만나신 거네요. 네, 저는 엄청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모습들 더 보여야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뭐 하루 일과 이런 걸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기숙 회사가 물류창고인데 화수목 일을 하고 월요일 금요일에는 저기 빅터 플루토 선수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체육관 수업 월화수목금 다 체육관 수업은 하는데 이제 화수목만 아침에 일을 하는 거죠. 월요일 금요일에는 선수부로 갔다 오고. 그럼 저녁에 이제 수업하시는 거는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2살이시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네. 주짓수 선수로 활동하면서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건 따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육관 원래 사범하다가 아예 제가 운영하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딱히 에피소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팀 플루토라고 이제 빅터 아카데미에서 모여서 하는 훈련을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훈련하는 파트너 중에 가장 이제 라이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팀한테는 좀 그런 경제의식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좀 같은 띠지만 와 대단하다 우러러 보는 분은 한분 그 구본철 선수는 좀 제가 그래도 대단하다 생각하고 뭔가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 이제 다들 똑같지만 이제 같은 보라띠로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구본철 선수의 어떤 부분이 본받고 싶다거나 리스펙트하게 된 그런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보다 형님이신데 일단 뭐 되게 선수부에서 그 하는 가드 플레이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냥 원래 가드 플레이 잘 안 하시다가 하프가드나 디바프가드 이런 거를 연습하시면서 그걸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스파이더에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외국 선수들도 두 명이나 이겨서 저는 못 이겼지만 본철 형님이 그렇게 이겨주니까 약간 대리만족 같은 게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인정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만약에 본철랑 뭐 시합에 만나게 돼도 시합할 생각은 없고 양보를 하려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선수부지만 같은 팀으로 있는데 하다가 누구가 뭐 제가 지어도 그렇고 본철님 저도 그렇고 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본철 선수는 조원희 선수의 제자 리라짐 소속이고 주성현 선수는 빅터 아카데미 소속이라서 엄밀히 말하면 같은 소속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팀 플루토라는 컴페티션 팀 안에서 같이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대 관계가 좀 생겼나 봐요. 네, 저는 정말 많이 생겼죠. 저는 원래 정을 좀 많이 주는 편이어가지고 엄청 정이 많이 들었죠, 모든 선수들한테. 최근에 좀 시합들에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스파이더라든지 뭐 여러 커터컵
여러 대회에서 사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쟁쟁한 선수들이랑 경쟁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조성현 선수의 시합을 예전부터 쭉 봐오고 있는데 매번 이제 할 때마다 플레이가 날카로워지거나 조금 다듬어지는 느낌이 점점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체감이 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들?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 주짓수가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든 저 모습 보인 게 사실이긴 하니까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인 게 플루토라는 팀을 들어오기 전이랑 후랑 많이 나눠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부에 되게 감사하고 지원해 주시는 거랑 이 선수 파트너분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도 받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몬스터짐 시합 주짓수 챔피언십 얘기를 좀 가가지고 예. 마이너스 70kg에서 시합하시게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성현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8명의 선수가 있는데 눈여겨보거나 이 선수랑 꼭 붙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선수는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체급에 너무 이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은 없고요. 제가 어차피 다 이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저는 무조건 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우승으로 가는 길에 거쳐야 될 길목 중 하나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여기고 계시구나. 네, 누굴 만나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합에 임할 것 같습니다.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동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몬스터짐이라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니고 지인 통해서 그냥 뭐 이런 주짓수 하는 지인 통해서 이런 데가 있고 이런 시합이 있다고 얘기를 주셔서 제가 봤는데 몬스터짐이라는 업체가 되게 아시아에서 큰 업체더라고요. 뭐 보충제든 맞아요, 되게 큰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런 데서 좋은 모습 보이면은 저에게도 더 좋은 기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큰 이유는 진짜 보라띠 시합, 제체급 시합을 안 뛴 지가 오래됐거든요. 70kg 시합이 보라띠가 있으니까 신청한 곳도 좀 있습니다. 그쵸, 생각해보면 주성현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파이더 시합이라든지 다 이제 상위 레벨들이랑 시합을 했잖아요. 네, 저보다 띠가 높은 분들이랑 다 했어가지고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나 방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은 뭐 막 세계대회 문디알이나 페남 이런 거에 욕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저는 그런 시합도 나가고 싶지만 저한텐 아시안게임이 제가 지금 아시안게임 포인트가 선발 포인트가 1등이어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는 게 저희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면은 금메달리스트한테 주어지는 네. 특별한 혜택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군면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노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저는 주짓수를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이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짓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운동선수가 네. 20대 초반이면은 한창 이 신체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때잖아요. 네. 물론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긴 하지만 운동선수 관점에서 이 전성기 시절에 2년을 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제 네. 운동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한테는 치명적이고. 네, 저도 그렇게 뭐 생각하고 군 있습니다. 면제를 위해서 아시안 게임의 우승을 노린다기보다는 뭐 주짓수 커리어와 이제 주성현 선수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리는 거고 예, 군 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오는 보상으로 따라오는 그런 거라고 예, 이제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되면 더 좋고. 그렇죠. 저는 꼭 우승할 겁니다. 네, 주성현 선수가 꼭 우승하셔가지고 시합 신에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주짓수 이제 기술 얘기로 좀 들어가서 엑스가드, 싱글렉 이런 것들 좀 잘하시잖아요. 네, 자주 씁니다. 잘하는 네네.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합에서 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짓수 이제 수련을 하지만 평소에 연습한 게 시합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항상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성현 선수가 시합을 위해서 기술을 준비하는 법, 뭐 연습하는 법,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거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얘기 주신 것처럼 제가 엑스가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기술들도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하는데 시합이 다가오면 주로 많이 쓰는 기술을 연습 많이 하는데 무작정 엑스가드 잡고 수입이 아니라 델라이바든 나소든 클로즈 가드든 푸가드든 무슨 어떤 가드 상황에서도 제가 엑스가드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연습하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든 엑스가드로 갈 수 있는. 왜냐면 저는 엑스가드는 제가 세팅을 하면은 거의 저는 한 7, 80%는 수입할 수 있다는 마음이어서 뭐 물론 그 외국인 선수한테는 실패했지만 점수 게임 위주로 하는 편이어서 시합을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각을 딱 만들어서 세팅을 해서 수입을 하는 거죠.
엑스가드 포지션이 이제 주성현 선수의 필승 전략이기 때문에 네. 어느 상황에서든 엑스가드로 가기 위한 그런 연습들을 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많이 연습합니다. 그렇게. 시합 얘기로 가서 네. 사실 주성현 선수가 시합 씬에서 떠오르게 된 게 국가대표 선발전 때부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대진이 나왔을 때 솔직한 말로 네. 주성현 선수의 체급에서 주성현 네. 선수한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기대치가 낮은 선수였던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상대로 나오는 선수들이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목받지는 절대 못했던 상황이었죠. 네, 벨트 색깔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성현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국가대표 선발전 전에 기대를 받지 못하던 주성현 선수의 그 당시의 심정이나 그런 네. 태도, 이런 것들과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에 강력한 우승 후보, 잘하는 선수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주성현 선수의 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게 있다면은 설명 가능할까요? 그때 선발전 대진은 시합 전날에 나왔는데 제가 당일에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대한주짓수에서 당일에 네. 뽑기를 통해서 뽑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날 대진이 떴다고 해서 봤는데 제 쪽에 이 우승 후보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맞아. 네, 블랙벨트 분들 수승호 관장님이나 준영 선수 두 분이 69kg에서 1, 2위를 거의 뭐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첫 판은 블루벨트 분이랑 했어야 됐는데 이기면은 다음번 추성권은 그다음번 조준영 선수였거든요. 솔직히 이기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걱정이 더 앞섰죠. 내가 메달도 못하고 가면 좀 열심히 한 게 아까운데 라는 마음이 좀 컸었습니다.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또. 네, 저는 또 물론 뭐 추성관장님이랑은 도대표에서 결승에서 만나서 제가 운이 좋게 이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다 운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서 저도 심지어 제가 운이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걱정을- 붙으면 무조건 이길 자신은 없고 약간 그런 심정? 네, 이게 또 이제 저는 추성관한테 어쨌든 이겼으니까 두 번째 판에서는 더 신중하게 할 거고 더 이기려고 할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더 부담이 됐었죠. 근데 제가 또 운 좋게 이기게 되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판에 이기고 두 번째 판에 추성관장님한테 또 이기고 세 번째 판에 조준현 선수를 만났는데 조준현 선수는 제가 좀 저한테는 완전 우러러 보는 존재였죠. 완전 69kg에서는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 조준현 선수,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조준현 선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에 와이어에서 조준현 선수랑 스파링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둘 탭을 쳤거든요. 3번인가 4번? 넘게 탭을 쳤는데 그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때 생각을 하고 방심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시합 과정이 어쨌든 시합 결과로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제 준결승 이기고 결승을 이제 앞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심정이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추성과장님이 이겼을 때도 그렇고 조준현 선수 이겼을 때도 제가 막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와 진짜 나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너무 덤덤하게 있었어가지고 결승을 할 때 너무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2등이라고? 2등까지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약간 어안이 벙벙한. 네, 맞아. 어안이 결승전을 벙벙했죠. 들어가셨구나. 네. 어안이 많이 벙벙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결승전을 백승문 선수랑 하셨죠. 네, 백승문 선수한테 제가 졌죠 그때. 그때는 이제 페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백승문 선수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시합 내용에서 주성현 선수가 얻었던 깨달음이라든지 아니면 시합 분석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느낀 거는 상대방이 방해로 나가지 못하게 확실히 묶는 법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번 스파이더 해외 선수랑 붙었을 때도 느꼈는데 중요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확실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팅하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되는데 확실히 눌러놓고 점수를 따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마무리도 이제 셋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이제 그 시합 끝나고 나서도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많이 연습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연습을 했는데도 해외 선수한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엔 더 확실히 수입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기도 많이 지셨을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시합해오면서. 네, 저는 진짜 많이 졌습니다. 주짓수라는 운동이 주성현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삶의 일부고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뜻대로 안 나왔을 때 슬럼프에 빠지거나 좀 좌절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나요? 한 파란지 초반? 이럴 때 좀 슬럼프 그런 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 따고 바로 한 달 만에 시합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뒤에 제가 3번인가 4번 연속 1차 탈락을 하고 심지어 갈비뼈 부상이 왔어요. 등막이 뭐 찢어졌다고 했나? 좀 오래 운동을 못 했는데 그때 조금 많이 슬럼프가 왔지 않았나. 회복을 위해서 뭐 얼마나 휴식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는? 막 오래 쉰 건 아니고 그냥 아파도 막 무식하게 막 할 때여가지고 한 달도 안 쉬고 막
나와서 하고 아픈데 막 리커버리 하다고 갈비 아픈데 잠깐 쉬다가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20살 이럴 때였잖아요. 네, 뭐 19살? 막 20살?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다쳐도 막 하면서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30대라서 사실 한번 다치면은 회복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4월 달에 키루게 걸려서 발목이랑 무릎을 좀 다쳤는데 인대가 좀 찢어져 있거든요. 한 20대 때는 제가 막 앵클락 토홀드 당해서 막 심하게 찌직 소리 나고 심하게 네. 다쳤을 때 3주 정도 쉬고 테이프 감고 운동하면은 그래도 나아졌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4월 중순 다쳤으니까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20대 때 다쳤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네. 30대 오니까 한 번에 네. 터지면서 회복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좀 많이 그래서-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부상 관리. 네, 그래서 운동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부상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감사합니다. 주짓수 선수로서 주성현 선수의 롤모델, 뭐 국내 해외 상관없이 롤모델 선수가 있을까요? 롤모델 선수는 없습니다. 따로 이제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런 선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한 번씩 삘 받으면 IBJJF 들어가서 막 이 선수를 닮고 싶다, 이 선수가 내 롤모델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골고루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또 이제 놀랍네요. 저랑 완전히 달라서. 저는 제 주짓수 하기 바쁘고 제가 지금 가까이 있는 저 파트너들이나 국내에 있는 선수들이랑 하기 바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롤모델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서 그 자리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성현 선수의 마인드랑 이런 것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감사합니다. 선수나 뭐 유명한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거에 집중하는 모습도 진짜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성현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주성현 선수를 봐주는 분들에게 각오나 이야기들 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있다고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짓수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가 느꼈던 건 처음에 하다 보면 부상을 너무 신경 안 쓰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래 하고 싶으시면 몸 관리 잘 하셔서 재밌게 주짓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긴 네. 시간 인터뷰 하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몸 관리랑 이제 시합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오는 7월 3일 몬스터짐 주짓수 챔피언십 꼭 우승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꼭 우승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시합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